강진은 고려청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청자가 만들어지고 또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 발달을 하고 고려 말에 쇠퇴하기까지 거의 고려청자의 시작과 끝이 강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청자의 뭐 산실, 고향, 또 메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도자기, 청자는 물론이고 도자기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그 흙이거든요. 점토가 됐든 1차 퇴적 점토가 됐든 그 점토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겁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거리 운송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원료가 나는 산지가 바로 곧 청자의 생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500년 동안 수도였던 개경과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강진에서 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진군에서도 대구면에만 청자 가마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구면 일대 안에서도 전체 모든 가마의 그 청자의 품질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청자들은 대부분의 가마에서 제작이 됐다 그러면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법한 최고 명품에 해당하는 청자들은 지금 박물관 주변이 있는 사당리 당전마을 중심으로 해서 가마가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강진의 청자 요지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고요. 정확한 연도로 따지면은 처음에 1913년도에 발견 신고가 된 이후에 그 다음 해인 14년도부터 발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동안 몇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1939년도에 고적 102호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정되어 있던 필지 그리고 뭐 소유자 그런 쭉 내역들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가 넘어오면서 63년도에 사적 68호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64년도에 중앙박물관에서 본격적으로 여기 사당리 주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고요. 그 이후에 최근까지 거의 한 10여 년마다 한 번씩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은 1963년도에 발굴된 자료들은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광주박물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일반 관람객들도 일부 알고 있기는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1914년도부터 고적으로 지정됐던 1939년 사이에 발굴됐던 유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고적 유물로 유물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물들은 그동안 공개가 많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유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발굴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발굴됐던 유물들을 한번 같이 전시를 해보자라는 기획에서 특별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립광주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열람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1914년도에 매일신보에서 봤던 흑백의 작은 사진으로 실려있던 청자 유물을 실제 유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정면으로만 있는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는데 뒷면에 보니까 먹으로 이 마을이 당전이라는 마을이거든요. 당전리 제1료라는 글씨가 한자로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또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100여 년 전으로 제가 이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신문 기사에서 봤던 그
흰 저고리에 바지를 입고서 또 맨발에 곡괭이나 뭐 소쿠리를 들고서 발굴을 하고 있는 아마도 이 지역 어르신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의 사진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남다른 느낌이었어요. 강진은 청자의 생산지, 산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 완형 유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강진의 청자 가마터의 숫자, 가마터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200여 개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0여 개소라고 하는 거는 그 일정 범위에서 청자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보는 일정한 바운더리이고요. 한 개소를 발굴을 하면 가마는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4개,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서로 중첩돼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200여 개의 소가 넘는 가마터에서 지표 수습 또는 발굴 조사로 수습된 편들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은 물론 전시실에 있는 완형 유물들도 주로 그 발굴이나 지표 조사에서 수습된 편들과 유사한 편들을 주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오거나 기증을 받았었고요. 앞으로도 강진 청자 요지의 발굴품들을 계속 이제 이관을 받고 저희가 소장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고려청자 박물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려청자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가마터의 출토품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장품 중에 관람객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집중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싶은 유물이 있는데요. 1층 그 기획 전시실에 메인에 전시되어 있는 정병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문양이 보통 상감기법 하면은 흑색, 백색의 문양이 같이 상감이 되어 있는데 백색으로만 상감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유물을 이제 재직 시절에 구입을 한 유물인데요. 처음에는 그 유물의 문양의 구성이랄지 배치의 간격이랄지 이런 거에 눈여겨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제가 그동안 자주 사진으로 보고 도록에서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물의 문양을, 모란이라는 문양을 유심히 위에서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가다 보니까 원래는 활짝 핀 모란을 잎하고 같이 둥근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애매한, 공간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부분 아니면 가장 밑바닥의 밑부분에 가까운 부분에는 꽃봉오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모란을 표현할 때 일정하게 간격을 구분을 하고 아마 질서정연하게 배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문양을 고려시대 당시에 장인이 그거를 조각을 할 때는 그냥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크기도 각각으로 하되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크기를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꽃봉오리 형태로 표현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물을 지켜보면서 지금도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을 관람객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자의 쇠퇴는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처음 그릇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는 물론 인도도 있고 중국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거에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청자도 중국에서 맨 처음 만들어졌고 백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우리나라 세계 전 세계의 그릇의 역사를 봤을 때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새로운 유행의 흐름을 타는 거는
자연스러운 순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려 말에도 이미 중국에서는 화려한 푸른색의 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그린 순백의 백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모델, 또 새로운 모델의 차가 나온다거나 노트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나온다거나 할 때는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의 청자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청자에서 백자로의 전 세계적인 큰 흐름에 저희도 맞춰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이제 물론 다가가기에는 어렵지만 그 청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물론이고 거기에 이미 1000년 전에 그 안에는 되게 심오한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과학적인 장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색이라고 하는 청자, 독특한 고려 청자만의 색깔과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을 개발을 해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중국하고의 우리 고려시대의 청자하고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상감 기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고려 사회의 특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명품만 청자라고 생각을 하는 좀 오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왕의 무덤에 들어가거나 아주 유력자 무덤에 들어갈 만큼 화려하고 정교한 그런 상감 문양이 있는 청자만 고려시대에 사용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태안 대섬에서 나온 10여 년 전에 나온 그 23,000점의 완형의 청자들을 보면 거의 절반이 문양이 없거나 대충 단독으로 만들지 않고 포개 구운 접시, 쉽게 말하면 저희 그냥 일상생활에서 반찬 접시로 쓰였을 법한 그런 청자가 거의 그 수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거든요. 문양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고려시대 여러 무덤 발굴에서 나온 도자기들을 보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 그리고 뭐 발, 접시, 뭐 유병, 그리고 방구병 하나, 뭐 이런 정도의 세트 개념으로 대량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자를 그냥 아주 고급, 최고급품의 명품만 청자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려시대에 청자를 사용하는 그 수량이나 이런 것, 제 생산지였던 여기 강진 청자요지에서 출토되는 편들을 보면 대부분은 문양이 없고 품질이 조금 낮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청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일반 관람객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자를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 예전 골동품, 귀중한 거 그냥 보고 장시장에다 놓고 감상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의 도자기로만 생각을 해왔던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인사동에서 본 물건인데, 완형은 아니에요. 완형은 아닌데 용이거든요. 몸통까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자 향로처럼 용이 용트림을 하고 있는 모양의 향로 뚜껑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유약 색깔도 좋고 조각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완형도 아니고 그것도 한 4점으로 쪼개져 있는 거를 봤는데 그때 3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였어요. 요만한 얼굴 하나하고 몸통 하나, 또 작은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깨져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구입하고 싶었지만 네. 이제 또 이게 조직의 입장도 입장도 있다 보니까 완영도 아닌데 그거를 구입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조각이 너무 좋고 이거는 그 중박의 사자 향로 그거하고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위약이랄지 조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마 이미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